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2019년 이후에 우리 사회 순간순간 코로나를 한 번이라도 의식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잖아요. 제 개인 삶에서도 이번 3년만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에 몇십 번씩 무의식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마산 의료원의 최원호 과장님, 오늘도 의료원에서 이미 만나고 오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사례, 그런 일들 있으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예. 일반 그냥 병동의 환자를 볼 때보다 이제 방호복을 입고 또 근무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일단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빨리 닫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갖다가 이제 그 근기 병동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 제일 첫 번째 닫은 게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아이고. 경남에는 호스피스 병동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실제로 전적인 데이터를 봐도 요즘 알만저로 대부분이 돌아가시는데 실제 호스피스를 겪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한 20%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늘어서 20% 정도 될 겁니다. 80%가 그런 걸 못하죠. 경남은 더 적어요. 네. 경남 전체를 해서 뭐 대학병을 빼면 창원만 하더라도 100만이고 특례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딱 3개밖에 없거든요. 파티마하고 뭐 희영병원하고 저희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닫아야 됐고요. 제일 먼저 닫고 그 인력들은 다 가 있고 이제 호스피스 계신 분들 제일 먼저 소개시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그게 급했기 때문에 호스피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또 저희가 또 전담병원이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호스피스 환자가 저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거제 쪽에 말기암 환자셨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셨는데 요양병원에서도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계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면 가족분들이 옆에서 계속 이제 붙어서 간병하시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시겠죠. 부인분이나 뭐 자제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일하시는 간호인력들도 아이고 고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사실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줬던 그 병동의 간호사가 걸리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회원이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토닥거리신 것 때문에 걸릴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양가 감정이 계속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근데 이제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간호사가 먼저 걸리고 옆에 간병하시던 어머님이 걸리시고 결국은 저 아버님까지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주위에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가 돌아가신 상황이면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하시고 나서도 이제 화장하고 나서 뵙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는데 그분은 어쩌면 또 한편은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먼저 걸리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이 동시를 쓰게 해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간병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혹시나 그 아버님 돌아가시는 상황을 인정하시는 걸 못 버티시면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니까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서 전화를 뭐 어머니부터 해서 뭐 저기 자제분들까지 전화를 아마 수십 통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 옮기기 위해서. 진짜 감당이 되겠냐,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하겠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 그냥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호스피스적으로 좀 옆에서 인정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오래 들었던 게 또 되게 기억이 남네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그죠? 예,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나았는데도, 그죠? 기피를 당해서 또 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최원호 과장님 명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불안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안심을 시키면서 일단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임창록 역학조사관님께 또 하나 제가 여쭈자면, 이게 사례 자체를 조사, 관찰하고 또 원인을 밝히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랄까? 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례는 모든 사례가 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질문했군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것만은 잊지 말자라고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게 있는데요.
목욕탕에서 경남에 주말에 감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달목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는데 제가 왜 이게 목욕탕이 자꾸 나오지 하면서 궁금해서 이분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집에 온수가 안 나와서 목욕탕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욕탕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단순하게 판단하면 목욕탕을 닫으면 되는 문제 아니야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예, 그렇죠.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을 일시적으로 닫으니까 이분들이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집에 다른 목욕탕에 가서 다른 목욕탕에서 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할 때도 마냥 비대면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처럼 이 역학조사를 할 때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마냥 폐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잊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훈훈한 사례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거제에서 일할 때 그 아버지하고 이제 한 가족이었는데 엄마만 안 걸리고 아빠하고 자식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조금 극성 맞아가지고 이 동호수를 밝히겠다고 네, 이제 그 회장인가 이런 사람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밝히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제가 이 역학조사 방해하는 거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엄마가 또 임산부였거든요. 네네. 임산부여가지고 그 주변에서 막 이런 거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출산을 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무사히 출산도 다 이렇게 코로나 격리 기간에 잘 마쳤거든요.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한테 감사했는지 한 번씩 연락이 오시는데 네. 이 아이가 돌이 벌써 지났다고 아이고. 돌잡이를 청진기를 잡았다고 와, 뿌듯하시겠어요. 예, 굉장히 이제 네. 뿌듯한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 박혜나 부장님. 네. 이제 코로나가 일반화됐단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퍼지고 이제 제대로 대처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손길을 필요한 데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케어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을 놓친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예. 그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18개 지역의 경남이 18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40만을 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이렇게 김경희 봉사자님처럼 그래 내가 방역만 철저히 하면 어떻게든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안이 너무 팽배해진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는 거,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 거부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도 많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 실제 이제 우리가 손길을 좀 335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인력이 제공이 안 되니 거기에 선별진료소에 어쨌든 인원 정리를 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손길들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라고 하고, 예. 그 이외에 또 필요한 이런 마스크 만들기나 네? 방역키트 만들기에 또 손길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봉사자가 열이 전체 인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어쨌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 이게 병원의 전염성을 좀 줄일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리를 너무 벌려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필요하신 취약계층과 이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어떻게 또 다시 연결해야 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들이
역학조사사님도 앞으로 일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자원봉사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숙제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자원봉사 코로나의 지금 위드의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경희 자원봉사자님, 그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 손들이 막 모자라고 하니까 뭡니까 뭐 백신 접종 봉사도 하셨다 이렇게 네. 제가 들었거든요. 뭐 진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거기서 혹시라도 약간 좀 이렇게 감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기 정말 백신 하는 데까지 접종하는 데까지 백신 예방 접종도 네네. 정말로 위험한 지역에는 사실 저희들은 안 보냅니다. 네. 정말로 그분들하고는 직접 대면하게끔은 안 하고 예. 또 주위에 그 예방 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지. 그래도 예. 그분들 만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래도 저는 네. 그렇게 뭐 위험하다,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런 데서 그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은 그런 걸 겪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만나 뵙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우리가 고생하시는 걸 직접 보게 돼서 네. 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란가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위에 다 불안해 계실 때, 네. 어르신 얼굴만 봐도 불안해할 때, 네. 청소하신 여사님들이 다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처음에 어려운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빨간 줄로 다 줄쳐져 있어요. 감염병 뭐 조심해가지고 네, 앞뒤로 해서 네, 네, 네. 문마다 다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출퇴근하는 딱 한 곳만 말고는 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내가 마산을위해서 청소직이시지만 청소한다고 그러면 그죠? 그 주위 친구들이 다 자기 약속 있는 거 다 피하고 그분들은 청소를 하신다는 건 물론 이제 그 의료 폐기물은 따로 저희 관리 당연히 하지만 그 의료진이 제가 쓴 뭐 손을 씻고 나면 그걸 닦는 휴지라도 이런 걸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되게 고마웠어요. 그분들한테. 약간 좀.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쉽지 않으니까 네. 그게 불안하다고 하지만 네. 저는 누구도 그걸 피해가려고 하시는 네. 것보다는 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 하나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편지도 한번 적어주시더라고. 네. 네. 땀 뽀뽀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고생한다 고맙다. 그래서 내가 뭐 이 정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보람이랄까 이번 코로나19 때에 네. 자원봉사 하신 것들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보람이라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많이 완화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보탬이 됐는가 싶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 외국인 분들이 김해는 특히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김해에서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외국인 그런데 막 방역도 하러 가고 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적게 환자가 환자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시죠. 뿌듯하고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역학조사할 때 그 봉사자들 아니었어요. 역학조사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요? 그 외국인들은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대빵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봉사자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혹시 누구랑 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봉사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언어도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역학조사를 할 때 그 봉사자들 아니었으면 저희가 외국인 가면 촬영 자체를 못했어요. 예.